암에 스위치를 꺼라. 출판사는 에디터. 그 작가는 레이먼드 프랜시스. 옮기니는 전익주 전혜령. 제7장 신체의 경로에 대한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해서 읽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식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세대부터다. 사람은 본래 자식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기체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진 메이어, 범미 보건기구 1971년에 작성된 글인 것 같고요. 가장 강력한 암 치료제 가운데 하나는 매일같이 우리 머리 위를 내리쬐고 있는 것, 바로 햇볕이다. 만약 햇볕이 주류 의약품이라면 타임 표지가 될 것이고 현대 과학사상 가장 강력한 의학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마이클 애덤스, 2006년에 한 말입니다.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요인의 3개를 다룬다. 여기에는 호흡법, 신체 활동의 양, 전자기 노출, 쬐는 햇볕, 수면의 양, 그리고 소음에 노출되는 양까지 포함된다. 암은 복잡한 질병이다. 운동은 놀라운 항암약.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암 재발 위험도 줄인다. 세포를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영양소 전달과 독소 제거 촉진을 용이하게 해서 영양 결핍과 독성을 모두 해결한다. 움직임은 생명이다. 운동은 영양 공급을 돕고 해독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높인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암 환자는 가능한 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유방암 위험이 75%나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은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암의 주요 원인인 산소 결핍을 막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운동은 유방암, 전립腺암, 자궁암, 난소암, 고환암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과잉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준다. 높은 혈당과 인슐린은 암을 일으킨다. 암세포는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먹을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운동은 인슐린과 혈당 수치를 낮춤으로써 암세포를 굶주리게 만든다. 염증과 암 성장에 기여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도 감소시킨다. 또한 운동은 암을 일으키고 촉진하는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 양도 줄인다. 운동은 림프계를 펌프질하고 림프 흐름을 증진하며 유독성 폐기물 제거를 촉진한다. 더불어 운동은 면역체계를 도와주며 NK 세포 활동을 자극한다. NK 세포 활동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암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암을 가지고 있으며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놀라운 치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미국 암학회는 최소 30분간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트램펄린 위에서 위아래로 뛰면 몸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움직이고 뻗어나간다. 트램펄린을 타고 튀어오르면 몸 전체, 내부 장기, 뼈, 결합 조직, 피부가 강해지고 유연해지며 건강해진다. 그 결과 혈액순환, 산소 전달, 림프 배출, 독소 제거가 크게 향상된다. 트램펄린은
관절과 조직에 충격을 가해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할 점이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트램펄린을 타야 한다. 가운데 부분이 굵고 끝은 가늘어지는 통 스프링을 찾아 사용해라. 올바른 호흡은 암에 대한 첫 번째 방어. 깊은 호흡은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얕은 호흡은 덜 공급한다. 암은 산소 결핍 질환이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은 암에 대한 첫 번째 방어가 된다. 올바른 호흡은 폐에 산소를 가져와 세포와 조직에 공급한다. 과호흡은 대개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데 얕은 가슴 호흡, 불규칙한 호흡, 빠른 호흡 또는 호흡 정지와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과호흡은 때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 과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얕은 숨을 쉰다. 과호흡은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뇌에 들어가야 할 산소와 포도당이 최대 50%까지 감소될 수 있는데 이는 배우고 생각하며 기억하고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호흡을 하려면 호흡을 돕는 복부 근육인 횡격막을 사용해 공기를 폐 속으로 주입해야 한다. 횡격막으로 아래쪽 호흡을 하는 것은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랫배로 호흡하면 가슴을 내미는 것이 아닌 내장을 소화관을 아래로 움직여 폐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긴다. 이것은 당신이 운동 중이든 쉬는 중이든 폐 속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며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준다. 모든 호흡은 아랫배에서 시작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슴으로 해야 한다. 호흡은 힘을 들이지 않고 천천히 해야 한다. 입보다는 코를 통해 호흡해라. 운동할 때가 아니면 호흡 횟수는 분당 8에서 10회. 당신이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다. 편안한 상태에서 분당 호흡 횟수를 세어보자.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배 위에 책을 올려놓은 채 코로 숨을 쉬며 각 호흡에 따라 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를 지켜봐라. 책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까지 복부 호흡에 집중해라. 호흡 횟수를 세고 분당 호흡 횟수를 15회 미만으로 유지해라. 10회 미만이면 더 좋다. 핵심은 힘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당신 몸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당신을 위한 호흡을 하게 해라. 에어로빅을 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가슴이 아닌 아랫배로 숨을 쉬도록 해봐라. 호흡은 육체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명상, 요가, 무술과 같은 수많은 옛 전통 운동이 호흡 기술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매일 심호흡 연습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산소 공급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햇볕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다. 햇볕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세포는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작동하면 수많은 유익한 효과와 함께 암을 방어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비타민 D는 암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만약 햇볕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이라면 왜 대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햇볕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겠는가? 우리에게는 햇볕이 꼭 필요하다. 햇볕을 많이 쬐수록 건강해지며 암에 걸릴 위험이 적어진다. 비타민 D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유전자와 상호작용해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보다 햇볕이 덜 필요하다. 실제로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햇볕이 필요하다. 햇볕은 가능한 한
조금씩 자주 쪼이는 것이 가장 좋다. 햇볕은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햇볕은 백혈구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인 감마 글로불린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혈액 산소 함량을 높인다. 이와 같이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햇볕이다. 햇볕은 심장에도 좋다. 휴식기 맥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도 줄인다. 실제로 햇볕은 콜레스테롤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또한 건선, 습진,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피부 힘을 강화한다. 햇볕은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간을 자극해 환경오염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소를 생성한다. 또한 햇볕은 송과체를 자극해 트리프타민과 같은 중요한 두뇌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트리프타민은 당신의 에너지를 북돋워 주고 불안감과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품질의 올리브유 또는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인체는 본질적으로 전자기적 작용을 한다.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심장 박동을 자극하는 인체의 전기 시스템은 와이파이 무선 통신망, 무선 전화기, 휴대폰 및 휴대폰 기지국에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병원 파라셀수스 클리닉의 원장 토마스 라우 박사는 인터뷰에서 전자파의 노출이 집중력 문제, 주의력 결핍 장애, 이명, 편두통, 불면증, 부정맥, 파킨슨병, 암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인체는 전자기 장치이며 약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 세포막은 전압을 저장하기 위한 축전기 역할을 하고 반도체와 다이오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역할도 하며 환경과 상호작용의 세포 기능을 통제하기도 한다. 2007년 내 과학저널 의 연구는 72년에서 80년에 림프계암 및 골수암 진단을 받은 8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들을 조사했다. 이 연구 결과 고압 전력선 근처에 사는 것이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압 전력선으로부터 3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 가능성이 5배나 더 높았다. 그리고 태어난 후 어느 나이에서든 15년 이상 전선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암 발병 가능성이 3배 더 높았다. 고압 전력선 근처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이 백혈병, 림프종 및 이와 관련된 질병들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결론 지었다. 아이들은 세포 번식이 어른보다 빠르기 때문에 세포 손상에 더 취약하다. 아이들 두뇌와 신경 시스템은 여전히 발달하는 중이며 두개골은 더 얇다. 스웨덴의 종양내과 및 암역학과 교수인 렌나르트 하르델 박사의 연구가 2007년 직업과 환경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뇌종양이 500% 더 많이 발병하게 되고 가정에서 무선 전화기를 쓰고 있는 성인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종양 발병률이 400% 이상 더 높을 것이라고 한다. 유럽과 영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뇌종양 발병률이 40% 증가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휴대폰 사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뇌종양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르델 박사가 휴대폰 사용에 대해 말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쪽의 측두엽에서 종양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뇌종양에 대한 위험성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폰을 10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그 위험성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다. 휴대폰 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건강 실험이며 이 실험에 약 40억 명의 참가자가 등록되어 있다. 나는 뇌종양의 쓰나미와 마주하게 될까봐 두렵다. 종양은 30년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재앙이 너무 이른 것처럼 보인다. 2004년 독일 환경의학회에 발표한 독일 연구자들에 따르면 휴대폰 기지국으로부터 365m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평균 8년 이상 종양이 빨리 성장한다고 한다. 유방암이 그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다. 휴대폰 기지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극심한 수면장애, 만성피로, 메스꺼움, 피부질환, 과민암, 두뇌장애, 심혈관 등의 문제를 겪는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과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숙면은 건강 유지의 필수이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자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깨어 있도록 수천 년 동안 맞춰져 왔다.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고 수면 부족은 암을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 하버드 간호사 건강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중과도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너무 일찍 기상하고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수면 부족은 신체의 모든 생리 기능을 방해한다.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며 호르몬 균형은 건강에 필수적이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을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암을 유발하고 촉진한다. 코티솔은 수면에 영향을 받은 호르몬 중 하나다. 코티솔은 암과 맞서 싸우는 몸을 도와주는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 조절을 돕는다. 코티솔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야간 근무자들은 코티솔 균형이 바뀌어 있다. 밤에 자주 깨는 사람도 신체 균형을 깨뜨리는 비정상적인 코티솔 리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암을 예방하고 종양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질도 가지고 있다. 뇌는 수면 중에 이 호르몬을 생성한다. 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불충분한 멜라토닌은 다른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며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인다.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높인다. 사실은 인공 불빛에 대한 최소한의 노출만으로도 암과의 싸움을 돕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암 형성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 발현을 변경하기에 충분하다. 인공 불빛으로 인해 멜라토닌 생성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야간 리듬은 깨지고 세포 회복에 필요한 정상적인 대사 활동도 방해를 받는다. 신체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회복 작용을 완수하기 위해 매일 불빛의 방해 없이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요구한다. 수면은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도 높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피브리노겐, 인터류킨, 육시, 반응성 단백질 등 3가지 염증 표지에서 높은 수치가 측정된다.
만성 수면장애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데 염증은 암을 유발하고 촉진한다. 휴대폰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당신의 몸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필요한 양을 결정하려면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느끼는 기분을 기록해라. 기상 직후에도 여전히 피곤하면 당신은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한 것이다.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잠을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없다. 암 환자라면 밤 10시까지는 잠자리에 들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신체는 밤 11시와 새벽 1시 사이에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부신을 재충전하므로 당신은 그 시간대에 잠을 자고 있어야 한다. 소음도 다양한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준다. 만성 소음이 수면 패턴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결과 호르몬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에서 암과 관련돼 있다. 모든 소음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야기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암을 돕게 된다고 한다. 시끄러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는 칼슘과 마그네슘 손실을 겪는데 이는 골다공증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몸은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소음에 대응한다. 소음이 정상적인 호르몬 균형과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방해하고 신체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암 생성 과정을 돕는다. 우리는 소음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나아가 현재 암이 평범해져 버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신 삶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소음을 줄여야 한다. 5가지, 다른 5가지 경로의 요인들도 통제한다면 당신은 질병과 암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매일 반드시 최소한 30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 하루 20분 동안 하는 리바운딩 운동.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운동은 건강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당신의 호흡을 지켜보라. 올바른 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 몸의 많은 부위를 햇볕에 자주 노출시켜라. 햇볕 쬐기가 불가능하다면 고품질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해라. 의료용 엑스레이부터 휴대폰, 공항 스캐너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라. 밤 11시 전 잠자리에 들고 매일 8시간의 숙면을 취해 노력해라. 소음을 피해라. 특히 지속적이고 시끄러운 소음은 피해라. 여기까지입니다.